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 장영은입니다. 어, 저희 이번 학회에서 저희가 발표를 할 연구의 주제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적용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와 조홍 교수님, 병기리 교수님, 윤경미 교수님이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번 학회에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늘 대면으로 하던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육의 퀄리티를 향상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압박감들을 교수라면은 누구나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연령이 좀 높은 성인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수업의 방법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됐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학령기 학생들과 다르게 이제 이 성인 학습자들은 연령이 높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기나 이제 온라인상에서 수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기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 학생들 대상으로 어떻게 방법을 활용을 해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저희들이 이제 수업에서 적용을 했던 방법은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 실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사회복지 실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었을 때 문제중심 교수법, 우리가 이제 PBL 교수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중심 교수법이 우리 성인 학습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유에는 이 PBL 교수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자신들의 경험,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삶의 노하우,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녹여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해서 화상 수업이 가능한 이 웹엑스를 활용을 해서 두 가지를 접목을 해서 수업의 질을 좀 퀄리티를 높여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총 그 PBL 수업을 적용을 해서 4주차의 수업을 설계를 했고요. 그것들을 이제 이 계획 하에 이렇게 4주차의 수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주차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활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수업에서 보통 2시간 정도를 이 PBL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제시한 문제는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지역사회 내에 주민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 원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생들이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이제 현재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상황인 거고, 이 원가적 보호 원칙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단점, 그리고 이 문제, 거기서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형태로 문제를 좀 제시를 해봤고요. 어, 총 학생 수의 구분을 해서 6팀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엑스로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이나 카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어떤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제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차의 수업은 이렇게 좀 압축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팀 활동하기 전에는 PBL 수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그리고 학생들의 역할이 어떠한 형태로 이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주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 수업에 참여에 대한 또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영상들을 두 개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팀을 편성을 해서 조명을 결정하고 조원별로 역할들을 예, 그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팀 활동에 필요한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설명을 했고요. 이후에 수업이 끝나면은 이 수업에 대한 어떤 것들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니 그 양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활동 자료들을 이런 자료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탑재를 해서 학생들이 상시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팀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사전 조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자료와 함께 개인별로 그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개인별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별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팀을 다시 구성해서 그 안에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토론을 통해서 이 팀 안에서의 어떤 문제점과 대안을 어, 더 좋은 문제점과 대안들을 이제 이렇게 축소를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해서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어떤 대안들을 작성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팀 활동을 할 때는 웨백스에 세션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웨백스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웨백스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대안들에 대해서는 발표를 조별로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장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발표를 잘했다고 평가되는 조를 선정을 해서 모든 학생이 발표 그 어떤 자료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카웃이라는 그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형태로 해서 그 가장 발표를 잘한 내용이 좋은 그 조를 선발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에 또 적용을 했고요. 이 이제 두 번째에서 그 팀 활동을 할 때는 교수자는 각 세션을 방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을 방문을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활동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방법적인 부분이나 또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자극을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서 협력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분위기 형성을 교수자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평가와 마무리를 하는 활동들을 총 4주에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고연령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법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 어떤 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 학습자라고 하면 20대부터 한 60대까지 이렇게 연령 분포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큰데요. 특히 이제 60대 또 50대 중후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웹엑스라든가 컴퓨터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학과 자체에서 디지털 기기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별도의 기회 제공을 해서 어떤 디지털 기기 활용이나 정보 제공에 있어서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이 웹엑스 세션별 수업을 적용을 해본 결과 강의실에서는 맨 뒤에 앉아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이렇게 존재감을 보이지 않던 그런 학생들이 이게 팀장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활동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실 수업과는 또 다른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또 이끌어낼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어,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그 팀 활동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이 그 안에서의 존재감을 조금 살리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소그룹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PBL 수업 방식은 비대면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그 주도적인 수업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굉장히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과 실전 역량 향상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
그런 그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의 연구들이 교수자의 수업 역량 향상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학회에서 저희가 이제 발제하고자 했던 그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